전국경제인연합회가 청와대 요청으로 보수 시민단체를 금전으로 지원했습니다.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은 집회를 사주하고 금품을 전달하고 또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발의했는데요. 윤호중 의원 초대했습니다. 윤 의원님. 네, 안녕하세요. 윤호중입니다. 제가 항상 그 윤호중 의원님 목소리를 들으면은 이 황교안의 맞상대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. 감사합니다. 예. 황교안 총리 대행이 목소리가 좋다는 말씀이시죠? 예, 그렇죠. 그래서 사실 보수층에서 왜 황교안이 감이냐라고 했을 때 목소리가 좋잖아.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. 제가 듣기에는 약간 느끼하던데요. 우리 윤 의원님이 훨씬 나으신 것 같아요. 예. 감사합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모로 이건 다 앞서가네요, 보니까. 예. 네네. 자, 의원님, 어제 JTBC 추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, 네네. 아니, 어떻게 청와대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집회를 이렇게 사주하고. 그 말입니다.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말이죠. 이 법을 발의하게 된 배경 우선 좀 설명해 주시죠. 예,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련이 이제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이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나 이런 데에다가 금품 지원을 했다는 거죠. 예. 그리고는 이제 그 단체들이 동원돼서 관제 데모를 하고 예. 또 최근에도 이제 무슨 맞불 집회다 이런 거 나오면서 일당 시비가 계속 일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5만 원이 오간다는 등 사실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예.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요. 예. 이게 지금까지 집시법 개정하면서 돈 준 사람, 예. 그다음에 또 무슨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집회를 사주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들은 있었는데 예. 받은 사람도 처벌하자라고 하는 법이 없더라고요. 예. 그런데 우리 선거법에 보면 말입니다. 예. 결국 돈 안 쓰는 선거가 정착된 계기가 된 게 뭐냐면 바로 50배 과태료 조항입니다. 그러니까 돈을 10,000원만 받았어도 5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되니까 예. 무슨 바카스 한 병 먹으면 몇만 원, 거의 10만 원 과태료 물어야 되고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이거 받으면 큰일 난다. 이래서 안 받고 안 쓰게 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선거법처럼 50배는 좀 과하지만 20배 과태료 조항을 만들자. 예. 그래서 집회에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또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당연히 관련 조항 보면 3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물게 돼 있는데요. 받은 사람도 10배에서 20배 여기서 10배라는 말은 이제 자기가 받았다고 먼저 신고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좀 경감해 주는 대상으로 10배 정도를 놓은 거고요. 자진 신고해도 10배는 물어야 한다. 물론 이제 그 과정을 전부 다 제보를 한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는 조항도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 조사에 협조한다든가 이러면 한 10배 정도로 낮춰주고 그러나 전혀 그런 개정의 전이 없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20배 과태료를 물리자. 보통 일당 5만 원 받고 이 집회 나갔다가 잘못 걸리면 10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거죠.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무슨 돈 써서 집회나 시위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되지 않겠느냐. 이런 취지에서 법을 내게 됐습니다.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은 15만 원 준다고 하니까 20배면은 300만 원이군요. 아이고, 왜 진작에 이거 안 만드셨어요? 글쎄 말입니다. 저도 이렇게 심각해지고 나니까 이런 법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. 이게 사실은 정경련 같이 또는 재벌 기업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쓰는 자유는 있지만 광장은 우리 시민들의 공공의 이 자산인데 이거를 돈으로 산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? 광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돈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정말 누구나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여론을 형성할
접할 수 있고 한 그렇게 더 열려 있는 공간이 돼야죠. 예. 그거를 돈으로 장악을 한다 그러면 예. 이 나라가 돈 있는 사람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예. 예. 자,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마디로 비상체제지요. 탄핵 심판이 2월 말에는 이제 결론 날 줄 알았는데 이게 3월로 넘어가게 됐고 3월 13일도 기약할 수 없을지 모른다. 이런 위기감도 있고 말이죠. 사실상 지금 3월 13일에 거의 꽉 찬 일정이 잡혀지고 있는 겁니다. 예, 예. 헌재가 지금 잡고 있는 변론 기일들을 놓고 보면요. 예, 예. 여기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이제 13일을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헌재 재판관 숫자가 9명이었던 게 이제 한철 소장이 그만두면서 8명이 됐는데 예, 예. 13일이 지나가면 7명으로 줄어들 그런 아주 그 위태한 상황으로까지 가는 거죠. 예. 아이고 참 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대통령 대리인단 이들은 지연전술을 펴는 것이 뭐 눈에 환히 보이는데 말이죠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왜 이렇게 끌려다닌다고 보세요? 아, 저는 뭐 그래도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가 이게 이제 그 피청구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들어주면서 예. 이 판결을 조속히 하기 위한 명분을 마지막까지 쌓기 위한 거다라고 믿고 싶습니다. 예, 예.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이 헌법재판소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죠. 예. 아이고 정말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. 네.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3일 지나서 한번 나갈게요 내가 이래놓고 네. 말이죠. 또 이제 내가 나갈 테니까 예. 변론을 재개해달라. 예. 뭐 이런 요청을 저는 뭐 당연히 하리라고 봅니다. 아 당연히 할 것이다. 아마도 그게 작전이 아니겠느냐. 그래서 올 초죠, 올 초. 예. 첫 변론이 시작될 때 예.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청했지 않습니까? 예, 예.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. 예. 응하지 않고 지금까지 헌재가 준비한 변론이 끝날 때를 계속 기다리면서 밖에서 여론전 펴고 뭐 기자간담회를 한다든가 뭐 또 인터넷 TV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을 만들어 가면서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 헌재에 불러서 더 이상 들어볼 게 없다고 봅니다. 이미 여러 차례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그 내용 중에 이 진실돼 보이는 게 하나나 있던가요? 예. 없지 않습니까? 예. 뭐 최근에 그 답변서도 헌재에 제출을 했는데 그 답변서 내용도 무슨 문고리 3인방한테 책임 전가하는 이야기나 하고 예. 그다음에 또 뭐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다고 그러고 예. 그렇게 서면으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하던 양반이 무슨 또 할 얘기가 있다고 예. 변론 재개 요청을 한다 이 말입니다. 예. 아이고 참. 의원님, 지금 만드신 이 발의안 앞으로 그 입법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? 예, 이게 이제 지금 그 원내의 4당 원내대표와 또 수석 부대표 간에 예. 우선 처리 법안, 그러니까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논의를 통해서 여야 간의 잘못된 동원 시위, 예. 이 관행, 예. 이거를 우리가 이참에 뿌리 뽑자 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그야말로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. 예. 그렇게 해서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2월 국회 중 처리가 어렵다고 봐야죠. 예. 아이고 참 입법 전망도 이제 그렇게 투명하진 않은 그런 상황이군요. 이게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요. 예. 예. 그러나 또 이런 법안이 제출이 돼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각종 집회에 나오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행동에 대한 내가 이 돈 받고 나가는 것이 내 그 의사 표출과 무관하게 다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그래서 좀 이 자제를 하시게 된다면
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아, 근데 그렇게 생각해 줄 사람들 같으면 돈을 받지도 않았겠죠. 그런 의미에서 또 뭐 무슨 법에 안 된다 하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요, 지금까지는. 예. 그러니까 뭐 받고 나가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아유, 민주주의의 그 타락 중에 타락 아닙니까? 돈 받고 집회 나간다는 거. 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 아이고, 정말 참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고요. 자,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더불어민주당의 그 대응 중에 하나긴 한데요. 이거 말고도 당 차원에서 지금 대선 주자들도 비상 시국이다 이렇게 선언하다시피 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요. 우선 이 광화문 촛불 집회에 우리 당도 전 당원들이 다 나서서 그 여론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자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집회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다. 그래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또 앞장서서 나오게 되면 다른 당들도 또 이렇게 또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고요. 좀 전에 이제 야 3당 그 당 대표들께서도 회동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심각하게 논의를 하셨고요. 알겠습니다. 이 앞으로 재벌들이 말이죠. 돈을 내고 싶어 내는 재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이 삥 뜯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뭐 저항할 수는 없더라도 여하간 국가 권력이 이런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또 법제도 개선을 위해 윤호중 의원께서 또 구상하시는 바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. 그것도 이제 저희가 그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요. 그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공익법인에 대한 그러니까 공익법인을 등록시키는 그 권한을 전부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각 그 해당 부처 뭐 문화 관련이다 그러면 문화부에 등록을 하고요. 그다음에 그것에 이제 기부금 단체라고 해가지고 기부금을 내면 세금 감면을 해주는 그런 또 자격을 인증을 해주는데요. 그 인증 권한은 또 기재부가 가지고 있고요. 그러니까 전부 이게 그 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이를테면 이런 그 미르나 K스포츠 같은 공익의 탈을 쓴 이런 이 재단 같은 거를 만들고 거기에 기업들을 압력을 넣어서 기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출연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런 관행이 정말 사라진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등록 권한, 인증 권한을 시민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시민공익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시민공익위원회에 그 권한을 주자.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주고 심지어는 인증을 취소하는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하는 권한까지도 주자라고 하는 안을 내놓고 뭐 토론도 벌이고 또 거기에만 맞게 또 법안도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는 나라가 이를테면 그 영국 같은 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. 왜냐는 그 정치 권력이 소위 말해서 이 우리 사회의 공익을 대표하지 않습니다. 정치 권력은 정치를 하는 거고요. 이 사회적 공익을 인정하는 것은 그 시민 사회가 그것을 관리하고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. 뭐 거기에는 따로 별도로 무슨 공익재판소 이런 것까지 두어서 만약에 이제 이런 뭐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무슨 금품을 받았다든가 이러면 일반 재판소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. 공익재판소로 보내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뭐 거기까지 가자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든 정부가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은 차제에 이것을 그 시민사회로 끌어내와야 이런 그 일들이 재발하지 않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. 좋은 정부가 들어서면 사실 그럴 일도 없는데 이 나쁜 정부가 들어서 정부는 항상 좋을 일이라고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제도를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.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. 자,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시기도 하신데 우리 윤호중 의원님의 역할이 아주 커 보입니다. 자, 분투하시고요. 의원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